2022년 3월 21일 바이의 증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신드래곤 제2탄을 오늘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1탄에서 미처 삽입하지 못한 장면들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보완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신드래곤 세계 곳에 직경이 약 2.5m에서 3m 한 20 정도 되는 그런 큰 바위들입니다. 무게로는 약 40톤, 43톤까지 나가는 그런 큰 바위들입니다. 저 바위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 고대에 저것을 동그랗게 어떻게 깎았을지 과학자들이 매우 궁금해했고, 또 고고학자들은 저것이 어디에 쓰여졌을까 그 용도를 찾고, 또 어느 시대에 저것이 만들어졌는지를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라스볼라스 저것이 출토된 그 곳 주변에 있는 그런 그 토기들을 해서 그 토기들 연대를 측정해서 약 기원전 1000년 그래서 800년 요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을 그거에 대한 연대와 이런 것을 지금 용도 또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측에는 뉴질랜드의 코에코에 해변의 거인의 구슬, 또 좌측 하단에는 오스니의 돌공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은 호주의 여감으로 된 돌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이 어떻게 운반되었을까 궁금해서 저도 한번 얼마큼 힘든지를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약 길이는 1.5m, 가로는 약 1m 되는, 두께는 약 80cm 되는 약 1.5톤에서 많게는 약 2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바위를 저 혼자서 한번 1m가량 한번 운반을 해 보았습니다. 운반은 성공했습니다.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힘만으로는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지혜를 동원해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운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렛대를 이용해서 운반을 해 보았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다음 등산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현대 과학으로 약 저건 이제 104톤은 저울로 직접 달았습니다. 104톤 되는 바위를 최대의 중장비로 운반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한번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에서 좌로 언덕배지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오히려 그 중량에 거꾸로 밑으로 흘러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겨우 사고를 포크레인 기사에 의해서 막았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저것을 인력으로 신드래곤 운반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금 흔들바위가 설악산 울산배를 올라가다 보면 흔들바위가 있는데요. 울산바위는 874m의 화강암 바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4km 정도 되고요. 저 874m에서 굴러 떨어져 내려온 파편이 지금 이 흔들바위로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흔들바위가 저기까지 떨어지게 된 것은 동해 바다의 물이 설악산을 넘어서 서해바다 쪽으로 해서 물이 넘어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크게 지구 전체의 물을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것이 물에 의해서 휩쓸려 굴러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상단, 최상단을 보시면 울산바위가 쭉 늘어져 있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파편들이 크게 보시면 여기 파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바위에서 굴러 떨어진 파편이 바로 이 흔들바위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바위도 굴러 떨어졌는데 왜 동그랗게 되지 않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바위 정상에서 흔들바위까지는 등산 코스로 약 1km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락된 떨어져 나온 곳에서는 불과 한 600m, 400m 정도 단거리를 지금 굴러왔기 때문에 완전히 더 동그래지기 위해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더 빠른 속도로 굴러갔어야 하는데 불과 1km 미만의 거리를 이동해왔기 때문에 동그랗게 일부분은 됐지만 완전 구형체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가운데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이것은 이렇게 좀 깎여져 나갔는데 이것은 바위가 울산바위에서 흔들바위가 떨어져서 충격을 받으면 날카로운 것에 부닥치게 되면 회전하게 됩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또 역시 날카로운 것에 부닥치면 그 회전력에 의해서 탁 이렇게 깎여 나가는 그 흔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굴러 떨어졌다는 증거로 저는 이 흔들바위 밑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 단단한 바위가 동그랗게 파져나갔습니다. 깎여 나갔는데 이것은 흔들바위가 이게 제가 대략 판단했을 때 한 50톤 정도로 보여집니다. 50톤 되는 바위가 800m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아무리 큰 바위도 쿵 하고 이렇게 타형이 깨져나가서 표면이 깨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0m에서 수직으로 떨어졌다면 이 밑에 있는 바위도 깨졌을 겁니다. 그러나 밑에서 굴러오는 경사로 의해서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낙차가 최종 낙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런 흔들바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제가 재현해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외국의 자료를 한번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그 바위 추락 장면을 한번 보시고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을지를 연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흔들바위가 울산바위에서 떨어질 때 한번 이 장면을 보시고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서 부닥치면 대굴대굴 회전력을 가지고 아래로 흘러가다가 또 부닥치면 또 걸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직으로 떨어지지만 울산바위 경사가 심하게 있어서 그 경사를 따라서 많이 굴렀을 것을 회전했을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굴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KBS 뉴스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이네요. 2019년 2월 19일인데요. 부산 사하구에서 도시공사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하다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암벽에서 떨어져 나온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 떨어집니다. 낙석 방지망을 뚫고 전 신주까지 무너뜨립니다. 공사장 안전난간도 맥없이 넘어집니다. 자, 저때 바위가 굴러 떨어져 내려왔는데 신들의 공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안 만들어진 이유는 최소한도 수십 킬로미터를 저와 같이 굴러가야 하고
또 물과 함께 썰려 가야 저것이 매끈매끈하게 동그랗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깨지거나 또 열이 발생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5년 전에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해발 2300m 되는 높은 곳에서 축구장보다 큰 바위가 집단으로 붕괴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SBS로 보도가 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높이 2300m의 화강암반으로 이루어진 절벽에서 축구장보다 큰 13층 건물 높이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진 겁니다. 앞서 하루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낙석 사고가 일어나 등반하던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여섯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이 지난 1857년 문을 연 이래 모두 16명이 낙석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이 온도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표면에 균열이 생겨 낙석 사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저때 집단 붕괴가 일어났는데 신들의 공이 형성이 되었을까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물과 함께 휩쓸려 가야 신들의 공이 만들어지는데 저때는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MBC에서 금년도 1월 10일 날 보도된 사항입니다. 브라질에서 있던 사항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벽 타고 흐르는 폭포를 감상하며 보트 안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는 관광객들. 갑자기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 위에서 바위가 쪼개지더니 관광 보트를 그대로 덮치는데요. 바위가 만든 물폭탄이 주변의 보트까지 휩쓸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 저때 신들의 공이 형성되었을까요? 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성되지 않았던 것은 지형상 경사가 있어서 수십 킬로미터를 굴러가야 하는데 저 위치 에너지와 경사로는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신들의 공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대구 팔공산에 가시면 흔들바위가 있는데요. KBS에서 한번 보도됐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레 약 10m의 이 거대한 바위는 전국 팔도 수많은 흔들바위 중에서도 숨겨진 작고 수라는데요. 얼마나 잘 흔드나 한번 볼까요? 힘을 살짝 줘보는데 아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여러 세분이 넘어갈 것 같이 이랬는데 안 넘어가니까 자, 저 바위가 약간 이렇게 럭비공처럼 둥근 모양으로 되는데요. 제가 추정컨대는 가까운 거리에서 굴러왔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로 밑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흔들바위 밑을 보면 이렇게 충돌이 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곳에서 원래부터 있었다면 이 밑에가 저런 그 깨져나가는 현상이 볼 수 없겠죠. 이것으로 봐서 위에서 상부에서 높은 곳에서 굴러오면서 이곳에서 쾅 부닥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현대 과학으로 쇠구슬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쇠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조 주조법으로 지금 만드는데요. 단조 주조법으로 만들면 고속으로 쇠구슬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깎아냅니다. 그때 마찰열이 발생하고 또 열이 발생하는데 절삭류를 부어서 그 열을 냉각시켜주고
또 매끌매끌 해주기 위해서 정확한 그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절삭류를 부어주고 정밀도를 높여주는데 그 절삭류가 사용이 됩니다. 신들의 공을 만들 때도 동그랗게 부르기 위해서는 역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마찰열을 당시에는 무엇으로 극복했을까요? 기름일까요? 아닙니다. 홍수시에 있던 그 물이 되겠습니다. 자, 신들의 공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원석이 산사태로 붕괴가 있어야 되고, 또 원석이 있는 곳은 고지대에 위치해야 되고, 돌공은 저지대에 실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원석과 또 돌공 사이에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의 이동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연마 마찰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윤활수가 있어야 하고요. 또 마찰열, 동그랗게 깎여 나가기 위한 그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식혀줄 수 있는 냉각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운반할 수 있는 그 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역시 홍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추가한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부와 남반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This is the north, this is the south. Okay, so this is the northern hemisphere, 20 meters, whereby the water rotates clockwise. And the sticks here act as an indicators to show how the water goes. So you can see the indicators are turning clockwise as the water goes in the north. 비밀은 지구의 자전. So the far we go away from the equator, the faster the water rotates faster. And the near we move toward the equator, the slower the water goes. So the force becomes stronger as we move away from the equator. 이번엔 적도에서 남반구로 20m 걸어가 봅니다. The north and the south. Let's see the difference. Anti-clockwise. Anti-clockwise.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위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적도 위쪽에서 20m, 남쪽으로 20m 있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방향이 정반대로 내려가는 아주 신기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지금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부와 남반부 물이 도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도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반도와 뉴질랜드 크기가 약 거의 비슷해서 또 모양도 또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북반부에 위치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남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공이 거인의 돌공이 발견된 곳이 지금 뉴질랜드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반도는 북반부라서 물의 흐름 방향이 시계 도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물이 돌고 또 한반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돌겠죠. 또 남반부인 그 뉴질랜드에서는 물이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돌공이 발견된 곳이 이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운틴 쿡 3774m 되는 이곳에서 굴러 떨어진다면 물이 쏟아져 흘러내려온다면 물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물 흐름 방향으로 여기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형들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지형들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동고 서저 지형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반도. 또 이 뉴질랜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이 지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한반도 가운데 북한산입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인데요. 최정상, 문성 최정상 727m 정상에 보시면 이 화강암이 이렇게 파형이 깎여져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물에 완벽하게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깎아낸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에 잠겼었다는 증거물로 저는 제시를 합니다. 또 뉴질랜드를 보시면 마운틴 쿡이 이곳에 있고 물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도니까 이 물이 도는 방향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바위들이 굴러가면서 약 229km 자동차 속도로 3시간 가량을 빠른 속도로 물과 함께 흘러가면서 이 모에락 해변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깎여진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돌공 결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들의 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들이 장난감으로 그렇게 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들의 공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코스타리카 급경사로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코스타리카는 탈라만카 산맥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3780m의 높은 산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이 태평양 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를 이렇게 굴러오면서 라스볼라스 이 공이 팔만 노르테 이곳에 지역 이름이 팔만 노르테인데 이곳에 까지 굴러오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보스니아 돌공은 약 1900m의 고지에서 한 740m 정도 되는 약 1200m 고도 차를 빠른 속도로 물과 함께 이렇게 아드리아 해안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때 돌공이 굴러오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며, 또 충돌된 대구 그 흔들바위에 충돌된 거 보셨고, 또 설악산 흔들바위 밑에 깨져나간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충돌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동해 왔다는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누가 옮긴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물과 함께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의 법칙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오다가 쾅 부닥쳐서 깨져나간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춘천 사막산에 가시면 이런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면 물이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면서 이 안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돌, 자갈 이런 것들이 함께 빠른 속도로 대량의 물이 돌면서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면서 여기를 깎아낸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평상시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억 년이 흘러도, 아무리 40억 년이 흘러도 이렇게 흐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 대홍수의 격변 당시에 대량의 물이 이 절벽을 만들고 협곡을 만든 것으로, 사막산 협곡을 만들고 이렇게 깎아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지구 역사에 한 번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물로 지금 제시를 합니다. 자, 신들의 공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운반은 위치의 에너지에 의해서 높은 산에서 중력에 의해서 굴러 떨어져 내려오는데 자기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물과 함께, 대홍수 함께 갈려지면서 냉각열을 흡수하면서 반질반질하게 깎아졌던 것은 윤활수 역할을 대홍수가 했다. 그래서
용도는 사람이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홍수가 역사에 실존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증거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신드래공 연구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드래공은 대홍수 시에 거대한 산사태로 안반산이 붕괴되고 홍수로 저지대로 굴러 떨어지면서 충돌과 마모를 깨짐과 마찰, 마모에 의해서 연마되면서 동그랗게 형성된 것으로 해석을 하며 또 신드래공은 대홍수 시 전 대륙을 침몰한 심판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로 남겨둔 신의 작품이다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얘기는 일상생활에 경제생활에 다 바삐 혼디벽가서 거기에 빠져 살 때 그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홍수 때와 같이 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